기존에는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의 이제 리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불허를 했는데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든가 뭐 페이팔 같은 데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데 기존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화폐는 이제 중앙 집권,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아닙니까? 탈중앙화된 화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차원인데 미국의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이거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네. 그런 거죠? 암호화폐는 그게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의 하나로서 취급되고 있어요. 즉, 인플레가 발생하고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것에 대한 그 가치 보존제로서 이제 사람들이 금을 사듯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금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금이 움직이는 것의 70% 이상을 같이 움직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노출해서 돈이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뭔가 지하로도 숨고 네. 뭐 뇌물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 같은 것들은 추적 가능한 화폐로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디지털 화폐가 커가는 것만큼 일정 분량이 암호화폐가 같이 커집니다. 함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치를 이쪽에 한 10% 내지 한 20% 정도 보는 거거든요. 지금의 지하 자금이 20%니까는 네. 그것의 반 정도만 해도 전 세계 전체 디지털 화폐 총량의 10%는 암호화폐가 이제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암호화폐는 죽지 않겠구나, 같이 크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일단 추적도 가능하고 약간 공개된 시장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는 약간 음성적인 시장에서 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물론 뭐 또 다른 기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공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달러가 뭐 다른 돈도 용인하지만 결국은 패권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하고 또 이런 뭐 민간이 주로 한다는 이런 그 암호화폐 이게 서로 공생하는 게 가능할지 결국은 하나 큰 쪽으로 대체돼 가지고 또 하는 일종의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달러 이제 독주 시대였는데 네. 이제는 디지털 화폐도 나오고 금도 부상하고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만 하더라도 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면서 영국의 그 마크 코니 영란은행 총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를 다 표준화를 해서 기축통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축통화 자리를 계속 그 달러한테 끌려갈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변화되면은 결국 달러의 위상은 줄어들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 규모도 점점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역사의 순리상 결국은 무역 규모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쪽으로 이제 기축통화는 이제 흘러가는데 옛날처럼
세계의 그 중요한 기축통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다기화 다각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마 디지털 화폐 쪽이 주도가 될 텐데 그러면 디지털 달러하고 디지털 위안화하고 이제 디지털 유로화 뭐 등등 그다음에 디지털 브릭스 화폐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다른 연합체 화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 오펙이나 아랍이 그럼 우리끼리 우리 화폐를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기화되면은 점차 이제 달러의 그 위상이나 그 바운더리는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화폐가 너무 많이 막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어느 정도 그 말하면 제대로 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또 제대로 교환이 될까?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뭐 저희들은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 암호화폐도 변동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될 때 어느 강력한 중심이 되는 뭔가 있어야 이 화폐가 제대로 뭐 교환도 되고 가치 척도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다고 다기화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무슨 돈으로 교환을 하고 뭐 사야 될지 미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굴러갈까요? 그래서 저는 잘 굴러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원인은 그렇게 이제 다기화되더라도 아마 큰 기축통화는 한 서너 개 정도로 이제 집약이 될 텐데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걸 계산을 하고 복잡하고 뭐 통일을 자꾸 주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기화돼도 순식간에 인공지능이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다 계산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용하고 이더리움도 사용하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뭐. 근데 암호화폐가 그렇게 공경원이 사용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의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본 유출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공경원해지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디지털 화폐 주도로 가는데 그래서 암호화폐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허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도 뭐 인정은 하겠지만은 그거를 뭐 장려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쓰이긴 하겠지만은 합법적이 되지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한국은행도 내년에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뭐 실험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화폐는 이게 그 어떤 우리나라 원화 단위가 뭐 달러나 위안화나 유로화에 비해서 워낙 낮다 보니까 뭐 1,000원을 1원으로 또는 100원을 1원으로 하는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동반한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떨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한 9위 정도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건 세계 이제 10대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알리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통화 단위가 사실은 너무 커요. 네. 다른 그 우리와 비등한 이런 네.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차제 디지털 화폐를 할 적에 자연스럽게 리디노메이션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 대등한 그 위상을 누리는 효과도 있지만 네. 더 큰 이유는 사실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화폐 개혁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쓸 적에는 강제적으로 국권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라고 쓰지 못 이렇게 강요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오랜 기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네. 국권과 디지털 화폐가. 예.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교환이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장단점이 같이 나타나는데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이 실물 경제에 나오면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지고 네. 또 하나는 정실명으로 노출될 수 없는 돈은 바꾸기 전에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상품으로 막 바꾸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는 활성화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한 그러니까 홍역을 우리가 더 일찍 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나타나는. 지금 화폐 개혁할 때 리디노메이션 해가지고 그 화폐를 개혁해 버릴 때 부동산에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충격이 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또 특단의 규제 대책이나 뭐 이런 거를 마련하겠죠.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런 연체나 체납 문제로 해서 지금 터지는 거를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으로 막고 있죠. 막고 있듯이 네. 우리 정부도 리디니메이션을 하면서 부동산이 폭발할 것 같다 그러면 뭔가의 특별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집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꺾여서 내려갈 때 시행하면 사실은 딱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틈에다가 그 휘발유에다 불 붙지 말고 예. 뭔가 미국 시장이 꺾이고 주변 시장도 꺾이고 이제는 대세 하락기라고 그 생각될 때 그러한 리디메이션이 같이 일어나면은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리디노메이션을 갖다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다. 그럼 100분의 1로 하면은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그때 아파트를 더 살려고 부동산을 살려고 할까요? 그거는 지하 자금이 나오면서 양성화되지 못하는 지하 자금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죠. 아 그런 차원에서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 자금이 한 20% 된다 그러면 예. 그게 양성화될 수 있는 것과 양성화될 수 없는 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5만 원짜리 그렇게 많이 발행했는데도 5만 원짜리만 나오면 뭔가 어디로 다 숨어버리잖아요. 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일시에 나오면서 아, 그 리디미네이션 돈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반 정도는 바꿀 수 없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돈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게 교환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럼 개인의 자산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화폐기를 100대 1로 이제 하게 되면은 개인의 자산 가치는 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사실 같은데 저런 거를 우려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우수리 같은 거를 떼내면서 자동적으로 물가가 인상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그 인지적으로 가격이 참 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런 요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세에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이제 리디노메이션 해가지고 예시 지금 커피 한 잔이 4,500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1,000분의 1로 줄이면은 4,50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면은 이게 싸다 하면서 원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도 50전은 사라지고 그러면 자연히 4,500원짜리 커피가 5,000원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말하면 효과가 없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예, 있겠지만 네. 그 정도는 그 감내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하 자금이 GDP의 20%가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이나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오늘 그 디지털 화폐 등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내외 경제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홍익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